안녕하세요. 아바라TV의 아바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돈 모으는 36가지 습관이라는 글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8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꿈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돈을 모으게 된대요.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꿈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되게 불편했어요. 특히 이제 신혼 때, 아기를 낳았을 때는 꿈이라는 단어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불편한 단어인 거예요.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거가 많은데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꿈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얄미운 단어인 거죠. 아, 꿈? 나한테 꿈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근데 사실 꿈이 별거 아니잖아요. 작은 소박한 꿈을 갖게 되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경제적 자유도 이루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잘 키우고, 우리가 또 남편과 제가 건강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 자체가 제 삶의 꿈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돈이 필요해요. 꿈이 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돈 또한 역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러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항상 인생의 위험을 염두에 둔다. 만인을 위해 1,000만 원 정도의 저축은 갖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돈이 엄청 많다고 막 사업하고 돈도 많고 뭐 집도 많고 막 이러신 분들이 막상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돈을 꾸려고 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현금을 열심히 모아놓은 사람들한테 와서 돈을 꿔요. 진짜 만일을 대비한 돈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물론 현금만 많이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는 저도 그거는 반대예요. 왜냐면은 이제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에 대비한 어느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돈이 많다고 해놓고서 막상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랑 1,000만 원 모으기도 하고 있고 종잣돈 모으기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라 라는 게 돈 모으는 습관이라고 해서 그게 단발적으로 있죠. 아주 뭐 1, 2년 파삭해가지고 막 라면만 먹으면서 진짜 식비 줄이고 그러면서 살 수 있어요. 돈 모으면서. 하지만 그러면 몸도 건강도 다 버리고 심적으로도 되게 우울해지고 막 친구들하고도 못 만나면 막 괴로워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내 몸과 그리고 마음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은 치유가 잘 안 돼요. 사실 내 마음의 치유는 그 상황이 해결이 되거나 혹은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 근데 몸은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몸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나가서 운동하고 키우면 이 몸이 건강해지면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아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래요. 아들을 키우다 보면은 가끔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눈이 빨리 그렇지.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면 체력을 키워야 돼요. 체력을 키워야 지친 마음을 내 근육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남편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기운난 내 근육이 나를 위로해 줘요. 내 몸과 마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장기전을 위해서 저는 조금 아끼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통장을 1개 이상 만든다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목적별로 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통장을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뭐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적별로 쪼개놓는 거예요. 돈이 많고 막 돈을 엄청 많이 벌면은 그렇게 쪼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때마다 쓰면 되는 걸. 근데 우리는 행사도 많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면은 우리가 돈을 정말 많이 여러 분야에서 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쪼개서 미리미리 모아놓지 않으면은 막상 그때 닥쳤을 때 정말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 쓰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항상 뭐 가족 여행이라던가 혹은 뭐 친구들과 모임이라던가 이런 거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을 조금씩 모아놔야 그때가 딱 닥쳤을 때 그때 내가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때 뭐 예비비를 꺼내 쓰거나 예비비를 다 써가지고 막 돈을 끌어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장을 쪼개는 거는 여러분들께도 정말 돈 모으는 습관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이라면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 놔라 라는 건데요. 이것도 완전 공감해요. 저금통을 털지 않고 못 빼기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쵸? 우리는 뭔가 돈이 있으면은 이 돈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못 쓰게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불편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의 트릭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께 제가 돈 모으기 했어요. 통장 보여드려요. 내역 보여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그 돈을 절대 꺼내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저만의 트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선언하시라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나 지금 하고 있어 라고 내가 선언하는 순간 내가 또 입으로 내뱉었기 때문에 마음도 불편해져요. 이걸 만약에 쓰게 되면.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저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통장을 안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급할 때가 생기거든요. 정말 돈이 필요한 순간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럴 때 인터넷으로 만든 거는 또 해지가 너무 쉽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종이 통장을 만들어서 굳이 은행에 가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제가 돈을 꺼냈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독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뭐 의지력이 뭐 엄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의! 절약에도 요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리한 생활비 절약 같은 경우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아바라 TV를 보고 나서 우리도 생활비를 엄청나게 아껴보겠어. 식비를 엄청나게 아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한 달, 두 달 뒤에 저한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달 뒤에 나타나셔서 다시 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사라지셨다가 이 반복돼. 근데 제가 그거를 볼 때마다 너무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 없는데 일단 내가 식비가 100만 원이었으면은 80만 원 정도로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는 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확 줄이면 미쳐버려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저만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줄이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육아 스트레스도 더 받고 막 그렇더라고요. 평균 저축고는 믿지 마라. 대다수의 사람의 저축은 평균 이하이다 라고 써져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저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저축을 하는 게 정말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뭐 10만 원, 20만 원을 떠나서 급여에서 돈을 그거를 빼가지고 신용카드 이런 거 빼고 할부금 내는 거 빼고 남는 돈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봤을 땐 요새같이 물가는 올라가고 그 월급 급여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것 자체가 지금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함께 종잣돈 모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생활비로 절약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식비 절약하면서 집밥 해먹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평균 이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서 하시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잃어서는 안 된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 맞아요. 사실 그게 뭔데? 이 돈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게 가장 슬픈 거예요. 하지만 돈이 목적이 돼서 나의 인생, 내 남편의 인생이, 우리의 청춘이 돈 때문에 막 그거에 미쳐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또 평화롭게 즐겁게 살기 위한 수단인 거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과 이 글을 읽으면서 또 같이 공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다잡고 코로나 때문에 식비도 평균보다 저도 3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간식도 좀 사 먹이고 빵도 사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달 음식은 시켜 먹지는 않고 있어요. 조촐하게 먹을 만큼 뭔가를 사오는 거는 할지언정 배달 음식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유혹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나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너무 힘드시지요? 저도 정말 어디 소리 지르고 싶은 애들 보면서 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영상을 조금 뜸하게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마음 다 알아주시고 우리 다 똑같잖아요. 지금 이 힘든 시기 같이 잘 이겨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